그날 밤, 지은은 가족의 차 안에서 눈을 뜨자마자 공포에 질렸다. 조부모가 그녀를 산속 깊은 곳에 내려놓고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저지르다니 여기서 반성하라고 말하며 차를 몰아 사라져 버린 것이다. 12월의 혹한 속, 물 한 모금 없이 홀로 남겨진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지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25살의 평범한 서울 여자로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왔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민지였다. 민지는 지은의 대학 동기이자 그녀의 연인. 둘은 2년 전 캠퍼스에서 만난 후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처음엔 단순한 우정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날 밤 파티에서 서로의 손을 잡은 순간 그 감정이 사랑으로 피어났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했다. 조부모는 더했다. 할아버지는 전직 군인으로 가족의 명예가 최우선이라고 늘 강조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겨왔다. 민지와의 관계를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지은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메시지를 할머니가 본 것이다. 오늘 밤 내가 너무 그리워? 사랑해. 그 메시지는 민지에게서 온 것이었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부모님과 조부모가 모여 지은을 신문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건 병이야. 아버지의 고함이 집 안을 울렸다. 지은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정상적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민지는 지은에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사랑은 사랑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보수적인 가족 안에서. 조부모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정신 차릴 거야. 그들은 지은을 차에 태워 산으로 데려갔다. 강원도의 깊은 산속, 눈이 쌓인 길을 따라 올라가며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할아버지, 제발. 그녀의 애원이 무시되었다. 내려놓고 사라진 후 지은은 추위에 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다. 그녀는 산길을 따라 내려가려 했지만 방향을 잃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가락이 감각을 잃어갔다. 민지야, 미안해. 지은의 머릿속에 민지의 얼굴이 스쳤다. 민지는 그날 저녁 지은의 연락이 끊기자 이상함을 느꼈다. 그녀는 24살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부모님은 이혼했기에 민지는 혼자 살아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기에 걱정되었다.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지은이는 지금 반성 중이야 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위험할까? 민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가족이 관련된 일이라 즉시 수색이 시작되지 않았다. 지은은 산속에서 밤을 보냈다. 눈 속에 몸을 파묻고 추위를 견디려 애썼다. 그녀의 마음속엔 후회가 밀려왔다. 왜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지 못했을까? 왜 가족을 실망시켰을까?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솟았다. 내 사랑이 왜 잘못된 거지? 왜 나를 버려야 해? 이 모순된 감정이 그녀를 괴롭혔다. 새벽이 되자 지은은 힘겹게 일어나 산길을 걸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이 가까워진 걸까? 그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민지는 친구들을 동원해 지은을 찾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 실종 신고를 올리고 지은의 가족에게 다시 연락했다. 지은 언니 어디 계세요? 제발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가족은 침묵했다. 민지의 마음속엔 죄책감이 쌓였다. 내가 지은이를 끌어들인 거야?
내가 그녀를 망친 거지. 그녀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탓했다. 한국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둘을 옭아매고 있었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불가능하고 차별이 만연한 현실. 민지는 그런 세상에 저항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지은의 안위가 최우선이었다. 지은은 마침내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주민이 그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위중한 상태였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는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 살아있어. 그 목소리를 듣자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둘은 재회했다. 병실에서 서로를 안으며 앞으로의 길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가족의 배신은 지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을 용서할까? 아니면 멀어질까? 병원에서 퇴원한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로 피신했다. 가족은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게 가족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만 보냈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내가 정말 가족에게 버림받은 거야.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산속의 추위, 조부모의 차가운 눈빛. 민지는 그런 지은을 안아주며 위로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은의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누군가 가족으로부터 들은 듯 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해. 여자랑 사귄다는 소문이. 상사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해고될까 두려웠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관계를 알게 되자 계약을 취소했다. 죄송하지만 우리 회사 이미지에 안 맞아요. 그 말은 민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둘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주말에 몰래 데이트를 하고 서로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적 갈등이 깊어졌다. 민지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까?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심리 상담사에게 털어놓았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가족이 저를 버렸어요. 상담사는 공감하며 말했다. 당신의 감정은 정상입니다. 사회가 문제죠.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게 잘못인가? 아니면 내 행복을 포기하는 게 잘못인가? 민지는 더 적극적이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해 지지를 받았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함께 싸우자. 민지는 지은을 데리고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은 부모님이 나를 집에서 쫓아냈어.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그 이야기들이 지은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만약 공개하면 더 큰 배신이 올까? 가족의 압력이 다시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민지의 아파트로 찾아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내가 그런 길을 가면 안 돼. 어머니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흔들렸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실 텐데.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은 그녀를 절망케 했다. 민지라는 애랑 헤어져.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은 분노했다. 정상적이라뇨. 제 사랑이 왜 비정상이에요? 대치가 벌어졌다. 어머니는 울며 돌아갔고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너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이 서렸다. 지은은 부정했지만 마음속엔 갈등이 있었다. 민지를 사랑하지만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선택은 그녀를 찢어놓았다. 결국 지은은 민지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늘 회사 일로 늦을게.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집으로 갔다. 부모님과 조부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반성했니?
할아버지의 물음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가족의 용서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족이 민지의 직장에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다. 내가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 배신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지은에게 화를 냈다. 내 가족이 나를 망치려 해? 너는 왜 아무 말 안 해?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미안해, 민지야. 나도 몰랐어. 지은의 변명에 민지는 상처받았다. 지은이가 나를 보호하지 않네. 그녀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둘의 관계가 위태로워졌다. 지은은 밤에 혼자 울었다. 왜 모든 게 이렇게 엉망이야?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상황은 악화되었다. 지은의 직장에서 공식 경고가 내려왔다. 개인 생활이 회사에 영향을 주면 안 돼. 그녀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민지도 클라이언트를 잃어가고 있었다. 경제적 압박이 더해졌다. 이대로라면 둘 다 파멸할 거야. 지은은 생각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제안했다. 잠시 헤어질까? 그 말은 민지의 가슴을 찔렀다. 뭐? 나 포기하는 거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은은 후회했지만 선택의 무게가 무거웠다. 이 갈등은 고조되었다. 민지는 혼자서 LGBT 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제 연인이 가족 때문에 흔들려요. 상담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지은이를 사랑하지만 그녀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떡해? 단체 멤버들은 격려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포기하지 마. 하지만 민지의 불신이 커졌다. 지은의 가족이 다시 개입하자 민지는 결단을 내렸다. 지은아, 나 혼자서라도 싸울게.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익명으로, 하지만 지은의 가족을 암시했다. 그 게시물이 퍼지자 반향이 일어났다. 민지의 게시물이 바이럴되자 지은의 가족이 반응했다. 아버지가 민지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그런 글 지워라, 아니면 고소할 거야 라고 협박했다. 민지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진실을 말한 거예요. 당신들이 딸을 버린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작은 온라인 매체가 기사를 냈다. 가족의 동성애 차별, 산속 유기 사건을 지은은 그 기사를 보고 패닉에 빠졌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사회적 압력이 쏟아졌다. 지은의 직장에서 상사가 불렀다. 이 소문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 사표 내 그녀는 해고되었다. 실업 상태가 된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 때문에? 아니, 가족 때문에. 그녀의 내면에서 책임 전가가 시작되었다. 민지에게 화를 냈다. 내가 왜 그랬어? 이제 나 일자리 잃었어. 민지는 미안해했지만 반박했다. 침묵이 더 나빠. 우리는 싸워야 해. 이 의견 차이는 둘을 멀어지게 했다. 지은은 혼자 아파트로 돌아갔다. 하지만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정신 차렸니? 민지랑 헤어져.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폭발했다. 왜요? 제 행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대치가 길어졌다. 할아버지는 가족의 명예를 위해 라고 반복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저 민지 사랑해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가족은 충격받았다. 아버지는 그런 병든 생각 버려 라고 소리쳤고 지은은 집을 나왔다. 민지는 지은을 기다렸다. 미안해. 내가 성급했어. 둘은 화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상처가 깊었다. 민지의 마음속엔 지은이가 가족을 선택할까 하는 두려움이, 지은의 마음속엔 민지가 나를 밀어붙여 하는 원망이 쌓였다. 그들은 상담을 받기로 했다. 커플 상담에서 털어놓았다. 사회가 우리를 찢어놓아요. 상담사는 서로를 지지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LGBT 단체가 개입했다. 그들은 지은과 민지를 인터뷰했다.
이런 차별이 여전해요. 기사가 나가자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동성애는 죄악지라는 댓글이 달렸고 사랑은 자유라는 응원도 있었다. 지은은 이 논쟁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려 애썼다. 내가 왜 숨겨야 해? 왜 변해야 해? 그녀의 각성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가족의 반격이 세졌다. 조부모가 경찰에 민지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민지는 소환되었다. 그 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민지의 변호사는 진실입니다. 유기 사건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증인으로 불려갔다. 할아버지가 저를 산에버렸어요. 그 증언은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였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가족을 상처 주고 있어.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다. 민지는 재판 과정에서 지쳤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그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은 안아주며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이 시련이 둘의 유대를 강화했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여전했다. 가족을 포기하는 게 옳은가?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맞나? 지은은 밤마다 고민했다. 재판이 진행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다. LGBT 운동가들이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 차별 반대, 지은과 민지는 그 중심에 섰다. 지은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게 제 3이에요. 그 순간 그녀의 내면적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의 상처는 깊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내 때문에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회가 변해야 해. 둘은 미래를 계획했다. 함께 살며 싸우자.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낙인. 지은은 새 일자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이력서에 동성애자라는 꼬리표가 따라왔다. 민지도 클라이언트를 회복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가족과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다.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면 민지랑 끝내라고 조건을 달았다. 지은은 거부했다. 그럴 수 없어요. 이 선택은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가족과의 단절, 하지만 민지와의 결속.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내 행복이 최우선이야.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재판이 끝났다. 법원은 가족의 고소를 기각했다.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 공표. 민지는 승소했지만 피로가 쌓였다. 이제 끝났어. 지은은 안도하며 물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지은과 민지는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TV 토크쇼에 출연 제의가 왔다. 동성애자 커플의 이야기. 둘은 망설였지만 받아들였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쇼에서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가족이 저를 산에 버렸어요. 사랑 때문에. 청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박수를, 일부는 야유를 보냈다. 이 경험은 지은의 내면을 강화했다. 나는 강해졌어. 하지만 민지는 불안했다. 더 큰 백내시가 올까? 그녀의 예감은 맞았다. 온라인에서 혐오 댓글이 쏟아졌다. 레즈비언은 한국에서 나가. 지은의 집에 협박 편지가 왔다. 둘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이 순찰을 강화했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악몽을 다시 꾸었다. 왜 우리 사랑이 증오를 부르나? 사회의 정형화된 도덕이 그녀들을 올가매었다. 민지는 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벌였다. 사랑의 자유를 위해 지은도 참여했다. 시위 현장에서 둘은 손을 잡고 외쳤다. 우리는 정상입니다. 그 순간 해방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개인적 갈등이 재정화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내가 TV에 나와서 가족이 창피해.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대응했다. 엄마가 저를 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울며 미안해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화해의 실마리가 되었다. 지은은 가족을 만나기로 했다. 조건 없이 가족 모임에서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했다. 내가 잘못됐어. 하지만 어머니는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감동받았다. 민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질투했다. 가족이 돌아오면 나버릴까? 그녀의 불신이 커졌다. 지은은 안심시켰다. 너가 제일 중요해.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 상처가 드러났다. 그녀는 과거 트라우마를 털어놓았다. 부모 이혼 후 혼자였어. 너마저 떠나면 지은은 안아주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이 순간 둘의 유대가 깊어졌다. 사회적 압력이 지속되었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지만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솔직히 대답했다. 네, 그게 제3이에요. 채용이 취소되었다. 절망 속 민지가 제안했다. 우리 사업해보자. LGBT 친화적 디자인 회사 둘은 함께 시작했다. 초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지자들이 몰렸다. 사업이 성공하자 경제적 안정이 왔다. 하지만 가족의 최종 대치가 벌어졌다. 조부모가 지은을 불러 민지와 헤어지면 유산 주겠다라고 제안했다. 그 금액은 컸다. 지은은 흔들렸다. 이 돈으로 민지와 안정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도덕적 딜레마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놓지 않고 고민했다. 사랑 vs 현실. 결국 지은은 거부했다. 돈보다 제 행복이 중요해요. 이 선택은 가족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했다. 민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감동받았다. 너 정말 나 선택한 거야. 둘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그날 지은은 서약했다. 어떤 압력에도 너를 지킬게. 민지도 영원히 사랑해라고 답했다. 이 순간 그들의 사랑이 승리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더디었다. 사업이 성장하며 둘은 롤모델이 되었다. 젊은 LGBT 청년들이 상담을 청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지은은 대답했다. 서로 믿고 싸워. 하지만 내면적 상처는 남아있었다. 지은은 가끔 가족을 그리워했다. 화해할 수 있을까? 민지도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애썼다. 고조되는 감정 속 새로운 위기가 왔다. 민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과거를 잊지 못했어. 그녀는 민지를 유혹했다. 민지는 흔들렸다. 지은과 함께지만 이 유혹은 그녀의 선택이 관계를 시험했다. 민지는 유혹을 뿌리쳤다. 지은이가 내 전부야. 옛 연인은 사라졌지만 이 사건은 지은에게 알려졌다. 왜 말 안 했어? 지은의 불신이 생겼다. 민지는 사과했다. 너 상처 줄까 봐. 이 대화는 둘의 신뢰를 재확인했다. 앞으로는 모든 걸 공유하자. 그들은 더 강해졌다. 사업이 번창하자 사회적 인정도 왔다. LGBT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았다. 변화의 상징. 지은은 무대에서 말했다. 우리 사랑이 증명됐어요.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자들이 있었다. 동성애는 비도덕적 시위가 벌어졌다. 지은과 민지는 그에 맞서 캠페인을 확대했다. 사랑은 평등하다. 가족과의 화해가 시도되었다. 어머니가 몰래 찾아왔다. 내가 행복하다면 지은은 안아주었다. 엄마, 감사해요. 이 재회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했다. 절대 용서 안 해. 지은은 받아들였다. 모든 걸 가질 수 없어. 그녀의 성장이 완성되었다. 둘은 함께 사는 삶을 즐겼다. 여행을 가고 꿈을 나눴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지속되었다. 법 개정이 논의되자 그들은 로비에 참여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이 싸움은 그들의 삶을 채웠다. 지은은 깨달았다. 내 선택이 옳았어. 민지도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이야기는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민지가 지켰다. 너 없이 못 살아. 지은은 회복하며 불이 영원히 라고 약속했다. 이 시련이 둘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마침내 평화가 왔다. 사업 성공, 사회적 변화의 물결. 지은과 민지는 롤모델로 살았다. 하지만 내면적 반성은 계속되었다. 우리의 사랑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그들은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 모든 여정 끝에 지은은 일기를 썼다. 가족의 배신, 사회의 편견, 사랑의 대가. 하지만 후회 없어. 민지도 동의했다. 우리가 이겼어.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변화는 진행 중이다. 가족의 사랑이 개인의 행복보다 우선할까?